자, 이 신발 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2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이 신발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혹시 그냥 베이퍼플라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요, 달리기를 좀 오래 하시고 러닝 경력이 많은 선배님들은 이 신발을 베이퍼플라이가 아니라 그냥 넥스트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 신발을 그냥 넥스트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 신발을 베이퍼플라이가 아니라 그냥 넥스트라고 부를까요? 그건 바로 이 신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신발 아시나요? 이 신발은 베이퍼플라이 넥스트의 1세대 모델 베이퍼플라이 4%입니다. 예전에 이 신발을 베이퍼플라이라고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4%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모델인 베이퍼플라이 넥스트가 출시되었을 때도 베이퍼플라이가 아니라 그냥 넥스트라고 불렀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의 시작, 기술 도핑의 시작이 되었던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4%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베이퍼플라이 4%의 탄생은 나이키 브레이킹2 프로젝트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일반 도로에서 펼쳐지는 로드레이스 경기에서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를 착용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원래 어떤 신발을 착용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미드솔이 굉장히 얇고 또 정말 가벼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접지력이 좋아서 바닥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착용했었습니다. 그래야 장거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 2015년 정도까지만 해도 미드솔이 얇고 가벼운 제품을 많이 선호했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케냐의 데니스 키메토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최초로 2시간 3분의 벽을 깨면서 2시간 2분 57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때 착용했던 신발이 제 기억으로는 아디다스의 아디오스 2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엘리트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부스트 폼을 사용한 아디오스 2, 아디오스 3를 굉장히 많이 착용했었는데요. 아마 달리기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디오스 2나 아디오스 3를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2014년, 2015년까지 로드레이스 경기에서 미니멀한 레이싱 슈즈를 착용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키는 다른 브랜드보다 한 발 더 앞서가는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합니다. 바로 나이키 브레이킹2 프로젝트입니다. 나이키 브레이킹2 프로젝트는 그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세계 신기록은 점점 빨라지고는 있었지만 정말 아무도 마라톤을 2시간 이내 달리겠다는 생각은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마라톤 2시간 이내의 기록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건 먼 미래의 얘기, 30년, 40년, 50년 이후의 얘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이키만 마라톤 2시간 이내 달리겠다는 프로젝트를 세우면서 계속 실험하고 또 연구합니다. 와,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한 발 앞서갔던 나이키 연구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러닝 시장은 나이키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나이키 연구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미니멀한 레이싱 슈즈를 착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애플의 아이폰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형 폴더폰을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나이키 연구진들은 마라톤을 2시간 이내 달리기 위해서 엘리트 러너의 컨디션과 몸 상태를 최고조로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좀 더 혁신적인 러닝화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이키가 연구 끝에 개발해낸 신발이 바로 미드솔이 높은 이름도 없는 프로토타입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2016년부터
나이키의 스폰을 받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 러너들 위주로 이 프로토타입의 신발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는 신발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발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던 때는 2016년 리우올림픽 마라톤 경기 때였습니다. 당시 2016 리우올림픽 남자 마라톤 1, 2, 3위는 킵초게, 릴레사, 그리고 갤럴럽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공교롭게도 2016 리우올림픽 남자 마라톤 1, 2, 3위 선수 모두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언론에서는 바로 주목을 했었습니다. 당시 신발 관련 기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리우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킵초게, 릴레사, 갤런럽이 신은 신발은 나이키의 이름도 없는 프로토타입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또 이 프로토타입의 신발이 두꺼운 주맥스 폼과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서는 이때부터 기술 도핑이다,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2016 리우올림픽 때부터 조금씩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나이키는 신발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앞서서 마라톤 2시간을 깨기 위해 끊임없이 신발을 연구 개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이키 브레이킹 2 프로젝트에 킵초게, 타데세, 데시사 이 3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게 되면서 마라톤 2시간을 깨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훈련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또 리우 올림픽 때 사용한 신발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베이퍼플라이 엘리트라는 이제는 정식으로 이름이 붙여진 모델을 착용하고 2017년 5월 이 3명의 선수는 마라톤 2시간 깨기에 도전합니다. This is incredible. As we stand by for the start. 15 seconds. As we see that arrow formation. 저는 이 도전에 참가한 3명의 엘리트 선수도 정말 멋있지만 끊임없이 연구하고 한계에 도전한 나이키 연구진들도 정말 멋있습니다. 2017년 5월 나이키 브레이킹 2의 결과는 다른 선수들은 중간에 페이스 다운으로 인해서 좋은 기록이 나오지 못했고 킵초게는 2시간 25초로 정말 아쉽게 마라톤 2시간 깨기에 실패합니다. It was perfect. It's a perfect position and place to be tucked in right behind. You're getting the energy off of the other athletes, and it's very motivating and inspiring to feel that energy and that flow. And here you see waving them on, encouragement throughout the entire race. Keeping the moment light even in the greatest moment of struggle towards the end of the race. And you know, he did pick the pace up over the last part. How he managed to do that, I don't know, given how his legs must have been screaming. Joan Benoit Samuelson holding the tape, you know, herself an incredible barrier breaker, first woman to win the Olympic marathon. 당시 이 선수들이 사용한 베이퍼플라이 엘리트라는 모델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 신발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언론에서도 기술 도핑이라는 얘기가 더욱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됩니다. 나이키는 이런 논란에 대해 베이퍼플라이 엘리트를 그대로 시중에 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본 플레이트는 삽입되어 있지만 조금 다운그레이드한 제품을 선보이는데요. 2018년쯤 베이퍼플라이 4%라는 이름으로 1세대 베이퍼플라이가 처음으로 시중에 극소량으로 출시됩니다. 이 4%의 의미는 이 신발을 착용하면 4% 향상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발을 베이퍼플라이라고 부르진 않았고요. 대부분 4%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이 신발은 일반인들이 40만원, 50만원, 심지어 100만원을 주고도 못 구할 정도로 아주 극소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매슈 가피 버전의 베이퍼플라이 4%가 초창기 출시된 모델입니다. 오리지널 버전 색상과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4%가 출시되었지만 정말 구하기 힘들었었습니다. 처음 출시된 이 베이퍼플라이 4%는 일반인들은 거의 구하기 힘든 모델이었고 엘리트 선수들에게만 아주 극소량으로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엘리트 선수분들만 극소량으로 지급받았을 정도로 일반인분들은 구경조차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행히 2019년쯤 되어서야 베이퍼플라이 4%의 니트 가피 버전은 일반인들도 구하기 쉽게 좀 많이 풀렸었습니다. 베이퍼플라이 4%는 약간 다운그레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엘리트 선수들이 이 신발을 착용하고 세계 기록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베이퍼플라이 넥스트를 만들어냈고 알파플라이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킵초게는 본인의 두 번째 마라톤 2시간 이내 달리기 프로젝트 159 챌린지에서 알파플라이의 프로토타입의 신발을 착용하고 인간 최초로 2시간 이내 달리기에 성공했고 2019 시카고 마라톤에서는 코스게이가 베이퍼플라이 넥스트를 착용하고 2시간 14분 4초로 여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더 이상 신발 논란을 지켜볼 수 없었던 세계육상연맹은 불과 2년 전인 2020년이 되어서야 신발 규정을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드레이스 경기에서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가 사용된 시기는 불과 4, 5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세계육상연맹에서 신발 규정을 본격적으로 정한 시기는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이키뿐만 아니라 여러 스포츠 브랜드에서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신발의 소재와 기술은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닝화는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러닝화의 발전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